사실 최근에 나온 의학 많은 결과에서는 어릴 때 아토피 비염도 그렇고 어릴 때 식품 알레르기 생기는 가장 주요한 애초의 원인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환자분들은 8, 90% 목표를 하지만 저는 120에서 150%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하시라.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교수님, 이번에는 네. 좀 알레르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요즘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진먼지 진드기,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먼지 진드기, 이게 정체가 뭔가요? 말 그대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진먼지에서 많이 검출이 되는 진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먼지, 진드기 자체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보면은 0.2, 0.3mm 정도 돼요. 그럼 0.3 하면 뭔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네네. 자 있잖아요. 네네네네. 1mm 있잖아요. 네. 그 1mm 눈에 보이잖아요. 네. 거기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보인다. 되게 그 햇살 막 비칠 때 이게 막 반짝반짝 먼지, 빛나요. 이런 게 진먼지 진드기인가요? 그 이제 날아다니지는 않고요. 네네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이 죽어서 가루가 된 다음에 그게 날아다니는 거고, 그 날아다니는 그 먼지의 상당 부분은 섬유질이겠죠. 우리 심대나 그런 먼지 이런 것들, 그 안에 이제 그런 가루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천에 붙어서. 침대 같은, 침대. 베개 이런 그렇죠. 데. 아니면 카페트. 카페트. 그다음에 천 소파. 이런 데, 그런 데 많이 살고. 그럼 왜 거기 사냐? 걔네들은 먹이가 뭐냐면은 동물이 흘린 피부 각질이에요. 비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다 보면은 이렇게 베개에 막 쓸리잖아요. 그럼 이제 끊임없이 각질은 떨어지거든요. 그거가 먹이기 때문에 사람들 각질이 많은데 그런 데 많이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집에 피톤치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진먼지 진드기를 네.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이 효과가 좀 있나요? 임상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 연구들 종합적으로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고농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진먼지 위주에 그걸 고농도를 많이 썼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걸 만들 때 우리가 순수한 그 피톤치드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지하려면 보존제, 균들이 자라지 않게끔 항균제를 넣고, 이런 것들이 화학약품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안전한 걸 쓰겠지만, 결국 공기에 우리가 뭘 쓰는 것들 중에 화학약품들이 과하면 안 좋다. 이런 교훈을 갖고, 이렇게 약간 그 향내거나 기분 전환으로 쓰는 건 저는 좋다. 그렇지만 그것도 꼭, 이게 인증된 제품이 있거든요. 안전 인증 제품을 꼭 쓰셔야 되는 거 있지만, 진먼지 진드기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뿌리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진먼지 진드기는 첫 번째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얘네 먹기만 하고 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잖아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입으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그걸로 물을 먹어요. 그래서 환경을 너무 습하게 하면 안 돼요. 개고양이가 있으면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어디든지 가면 그래서 각질 더 많잖아요. 먹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 알레르기 있을 때 진먼지 알레르기가 더 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먼지 자체는 우선은 55도 넘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세탁기 60도 딱 해놓고 침구를 넣고 빠시면 돼요. 그것만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60도에서 한 번 해서 살아있는 애를 죽이고, 그다음 거기에 가루들, 시체들 막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헹궈서 죽은 애를 한 번 딱 물로 씻어내고, 그러면은 없어진다. 일반적인 균이나 물질들은 그냥 물로만 하는 것도 물로만 거의 하는 게 90% 이상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를 그냥 저렴한 걸로 한 3세트 정도 사놓고, 그다음에 한 2주마다 한 번씩 뜯어갖고 오히려 자주자주 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레스죠. 매트레스. 네네네. 그럼 매트레스는 뭐냐면 그 안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미세한 가루들이 수년 동안 글로 통과해 들어가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매트레스를 뭐 턴다고 어떻게 할 수도 맞아요. 없고 분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트레스에 들어가지도 않게끔, 이미 들어간 것들이 나오지도 않게끔 하는 매트레스 커버가 따로 있어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세계적 기업이죠.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타이백. 타이백은 그래서 우리가 막 건축 현장에서 하얀색 이렇게 천 같은 걸 막 덮어놓고 그런 게 이제 그 타이백 재질인데, 공기는 통하는데 이런 미세먼지나 물은 통하지가 않아요. 방수 효과도. 그래서 아기 키우는 분들, 아기 오줌 싸도 매트레스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매트레스 방수 커버가 비슷하게 또 되니까. 그렇죠. 위에 씌는 거 말고 360도 하는 지퍼형으로 사서 쓰시면은 아주 효과 있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피부염, 그러니까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항상 이제 뭐 두드러기 나서 병원 가면 아 이거 뭐 그냥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 두드러기 이렇게 자주 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드러기냐 피부염이냐 이것부터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 피부 가렵고 뭐 나면은 다 두드러기 하고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은 이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하루 안에 아니 몇 시간 안에 없어지고 또 난 다음에 옆에 놨다가 이렇게 그 위치가 완전히 없어지고 딴 데 놨다가 완전 없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네네. 우리가 두드러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 발진, 피부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리가 변치는 않아요. 계속 나는. 그렇죠. 뭐 스테로이드 세게 먹으면 살짝 히로에서 안 보이다가 다시 또 약발 없더니 그 자리가 똑같은 위치가 계속 가면서 며칠, 일주일에 걸쳐서 서서히 옅어지면서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자는 사실 스테로이드 연골 바르거나 뭐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야지 없어지는 거고 네. 이 두드러기 전자는 네.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에 먹는 약이 아니라 이 히스타민, 두드러기 같은 거기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는 그래서 항히스타민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 하면은 다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빼기 시작하죠. 소고기, 닭고기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물론 이제 진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런 음식, 어떤 걸 먹고 두드러기가 생기면은 이건 음식 알레르기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이제 음식 알레르기 같은 거는 매일 가지 않거든요. 특정 재료를 먹은 날 빵 터지고 또 대부분은 멀쩡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 두드러기는 피부에 국한된 면역 질환이에요. 음식과 하나도 상관없는. 그래서 그건 그거에 맞게끔 네.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두드러기가 일주일에 보통 3-4번 이상 올라오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인데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고 피부에 어디 뭐 휴유증이 남잖아요. 돌이켜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다. 두드러기 자체가 피부에는. 그럼 얘가 왜 몸에 안 좋냐? 네. 올라올 때마다 짜증이 엄청나요. 성가셔. 또 났어. 또 났어. 그리고 놔두면 이게 계속 번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제약을 두고 또 밤이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얘가 원래. 그럼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낮에 그런 스트레스 받고 이게 자주 반복 오래 가면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만병근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정말 전진 심하게 나거나 두드러기 심한 분들은 막 목도 조이고 숨도 차고 막 배도 아프고 이게 호흡기 위장에도 두드러기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공포가 생겨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심하지 않도록 근질근질 올라올 때마다 얘기 불안이 생겨. 아, 나 약도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네. 때문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졸리지 않은 거는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 전제를 갖고 어차피 일주일에 3-4번 먹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저는 매일 하나를 먹어라. 또는 매일 반알을 먹어라.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제적, 예방. 규칙적으로 해서 한 달 돌이켜 봤더니 뭐야, 한 번도 가려운 적 없었네? 나 지금 뭐 한 거지? 쓸데없이 약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착각을 하게끔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 한 번도 그런 스트레스 불안감 없어. 그래서 목표를 환자분들은 80-90% 목표를 하지만 저는 120에서 150%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하시라.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우리가 그 목욕탕에서 때를 이렇게 미는 거, 각질을 미는 거, 이거 뭐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거죠. 전 세계에서 때미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때미는 건안 좋은 같거든요. 거군요. 절대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 피부의 이 각질 이거는 내 몸의 피부를 내 몸 안을 어떻게 보면 내 몸이란 존재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막이거든요. 방파막인데. 그렇죠. 이거는 거군요. 정말 국방을 지키는 그 군인들과 38선 그 철저망 개념인데 이거를 뻗겨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막 시원하고 막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느낌이. 오히려 약간 정신적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뽀드득 네네네. 매끈매끈 이거는 네. 굉장히 그 잘못된 문화 그리고 정신적 만족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인간의 유전자와 이 역사적으로 내 몸을 가장 보호하고 피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름인 건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나 사람에 있는 기름은 더러운 거 벗겨내고 비누로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나온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쳐다가 봐서 보습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보습은 내 피부에 맞게 내 유전자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다. 이 옛날에는 아토피병 없었는데 왜 요즘 애들은 막 이게 공포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진먼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침구에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내가 몸에 들어와서 아까 알레르기가 제가 면역의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착각을 할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중요한데 보통 숨 쉬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은 웬만하면은 이거 나쁜 놈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피부는 애초에 인간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진먼지는 커다란 그 가루 단백질 덩어리니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 연약한 피부를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비누로 빡빡 밀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딱 타는 애를 비누로 베이비로 막 해갖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거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향기나게 이렇게. 향기나게. 그 다음에 매일 비누하고 뽀드득하고 그 다음에 애기 저녁 어떤 게 더 좋대? 여기 존슨앤존슨 뭐 도력에서 나온 게 더 좋대 해서 최고의 비누를 해서 발라주고. 근데 그게 안 그러면은 좋은 그게 내 피부에 맞는 최고의 기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잘 때 일로 진먼지가 들어오죠. 그럼 피부로 통해서 들어온 거는 원래 안 들어와야 되는 들어왔으니 이건 뭐예요? 적군이겠죠. 네네네. 들어오면 원래 못 들어오잖아요, 애초에.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놈은 나쁜 놈으로 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럼 우유 알레르기가 식품 알레르기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요즘 맞느냐? 우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네. 사실 최근에 나온 의학 많은 결과에서는 어릴 때 아토피 비염도 그렇고 어릴 때 식품 알레르기 생기는 가장 중요한 애초의 원인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다. 알레르기 아토피 예방에도 피부에 건강한 기름이 있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이 돼서는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기름의 피지 분비가 떨어져요. 그럼 다시 투과도가 높아지면서 가려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겨울에 다리, 발목, 팔다리 이렇게 지금 기름이 많이 안 나는 데는 엄청 가렵고 이유는 투과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쉽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려움증과 피부염의 대부분은 사실은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역시 또 젊을 때처럼 똑같이 뭐예요? 매일 비누칠하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노인 냄새 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때밀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또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더 가렵고 힘들다. 그리고 면역도 나빠지는 거죠. 우리 피부에 이제 3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내가 만든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피부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 된다. 장도 일부러 유산균 먹잖아요. 그래서 피부에도 균이, 이거 항균 치료하면 안 되고 좋은 균이 많아야지 면역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좋은 기름과 좋은 균들이 살기 위한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산성 환경이에요. 시큼한 환경. 그래서 내 피부에 보통 건강한 피부는 이게 pH가 한 5 전후가 돼요. 우리가 보통 7.4, 7이 중간이잖아요. 네모의 혈액. 근데 그거보다 훨씬 산성해야지만 좋은 균이 살고 내 피부의 장벽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세제가 그나마 난 거지만 중성화 더 좋은 거는 약산성 비누다. 그래서 꼭 만약에 쓴다면 좀 약산성 비누를 쓰고 추천은 그냥 중요한데 냄새가 그런 데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 이런 데는 특히 어르신분들은 여기 뭐 땀도 안 나고 하는데 그냥 물로 닦으세요. 물 샤워할 때 목 뒤, 귀 뒤, 그다음에 가슴 위, 그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는 물로만 잘 닦아도 돼요. 왜? 냄새 나는 거에 대표적인 거는 우선은 땀이 났을 때 땀이 나면 균들이 거기서 발을 하면서 시큼하게 뭘 마련하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물로 닦아도 다 씻겨 나가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앨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에 나오는 기름이 있거든요. 그 기름이 산패됐을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식습관에서 항산화 물질 있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먹으면은 내 기름이 산패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기적 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누 쓰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약산성 비누를 살짝만 해라. 그다음에 그다음 필요할 때는 보습제를 추가로 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샤워를 약하게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고 해야지만 냄새가 안 나고 건강히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기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좀 로드맵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뇌와 면역세포는 여러 기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휴식을 못 취하면은 면역은 그래서 우리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대상포진 걸리고 난리 나잖아요. 입에 막 헤르페스 나고 결국 그게 면역의 핵심은